오늘 밤에 관짝에 들어갈 사람, 나 아니고 민두식 회장일 수도 있다는 거 회장님은 상상도 못하시겠죠? 문태경이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만 해도 그는 자기가 곧 트럭에 날아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두식은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흥분해 있었어요. 회사 비서에게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죽치고 있다가 저 자식 퇴근하면 바로 들이쳐. 이번엔 그냥 겁만 주는 거 아니야. 숨통을 확 막아버려. 옆에서 듣고 있던 뒷일 담당 조폭 두목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 발이 굉장히 빨라요. 게다가 주먹도 세고요. 웬만한 애색 붙여도 버겁습니다. 민두식은 지팡이를 쾅 내려 찍었습니다. 그럼 더 붙이면 되잖아.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사오라고. 돈이 모자라면 내 집은 팔아서 써. 어차피 그놈만 없애면 민강유통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다. 조폭 두목은 속으로 이 양반이 진짜 미쳤구나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은 공 실장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또 저짓이야. 또 사람을 써서 해결하려고 해. 공 실장은 문틈 사이로 민두식을 힐끗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먼저 잘려야 할 사람은 자기 딸 민경채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공 실장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문자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태경 씨, 오늘 꼭 조심하게. 회장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낸 사람 이름은 루시아. 본명 백설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 결국 피바다를 봐야 끝나겠구나.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늦은 밤. 문태경은 야근을 마치고 회사 앞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정리한 유전자 검사 결과들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공 실장, 민경채, 민세리. 이 집안 족보, 내가 아예 새로 써버린다.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트럭 소리겠지 했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방향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문태경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불 꺼진 트럭 한 대가 미친 속도로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야!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트럭 범퍼가 문태경 몸을 그대로 들이받는 순간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꺼져버린 것처럼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쾅!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닥에 누운 문태경 옆으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문태경은 의사들 손에 이리저리 옮겨지면서도 눈을 완전히 감지는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설희 씨. 그 시간 백설이는 김선재에게서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 어디야? 어느 병원이야? 응급센터 있는 대학병원이야. 근데 루시아 하나만 묻자.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니까 묻지. 태경이 죽으면 진짜 복수 못해. 그걸 원하는 거야? 그 말에 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 그 인간, 내가 직접 지옥까지 끌고 갈 거니까. 태경 씨 죽게는 안 놔둬.
김선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넌 내가 알던 그 루시아 맞네. 응급실 앞에 도착한 서리는 문 앞에서 의료진에게 울부짖다시피 물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남자 상태 어때요? 교통사고로 실려온 사람. 의사는 잠시 난감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미혼인데요. 그래도 제가 가족이에요. 의사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뇌 흔들림 있고 갈비뼈 몇 개 금 같고 출혈이 상당해서 수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대한 잡고 있는데 혹시 같은 혈액형 가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O형 RH예요. 서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같은 혈액형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검사 먼저 하고 바로 수혈 준비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피라도 다 가져가세요. 그 사람 죽이면 저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의사는 그 말에 대답 대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와중에 응급실 한쪽 의자에는 김선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어요. 서류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종합 결과 민강유통 관련자 일괄. 봉투 안에는 4가지 결과지가 들어있었어요. 민두식 민경채 친자 불일치. 민두식 민세리 혈연 관계 없음. 공실장 민경채 친자 일치. 민두식 문태경 부자관계 99.9% 일치. 김선재는 봉투를 톡톡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4장만 있으면 판은 완전히 뒤집힌다. 살아있으면 태경이 칼 쥐어주고 죽어도 장례식장에서 폭탄으로 터뜨리면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기분 나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난 왜 맨날 남의 인생 불 질러놓고 제 뒷정리만 하냐? 몇 시간 뒤 문태경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손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서리 씨. 희미하게 눈을 뜬 태경 앞에 백설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살았네, 이 인간. 서리는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죽을 거면 나한테 허락받고 죽으랬지. 왜 혼자 알아서 차에 치이고 그러냐고. 문태경은 웃으려고 했다가 갈비뼈가 욱신거려서 찡그렸습니다. 트럭이 합에 보자고 먼저 오더라고요. 몸으로. 농담할 힘 있으면 복수할 힘도 있겠네. 서리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김선재가 놓고 갔어. 너 살리고 싶으면 이거 꼭 쓰래. 문태경은 힘겹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두식 민경채, 친자 불일치. 두 번째 장. 공실장 민경채, 친자 일치. 세 번째 장. 민두식 문태경, 99.9% 부자 일치. 문태경은 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 글자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내 아버지가 그 인간이었다 이거네.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을 부수든 살리든 이제 내 선택이라는 거지. 문태경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서로 죽이려고 조폭 부르고 트럭을 쏘고 이 집안 참 노릇 좋네.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게임 룰은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남의 싸움에 끼어든 방관자였는데 이제는 나는 이 집 진짜 상속인이자 피해자야.
문태경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설희 씨. 응. 내가 이 집안 뿌리째 갈아엎을 테니까. 옆에서 끝까지 지켜봐줘요. 당신 없으면 복수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설희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 당신이 무너지면 나라도 서 있을게. 근데 대신 선을 넘지는 말자. 우리까지 괴물이 되는 건 미소가 싫어할 것 같아서. 미소 이름이 나온 순간 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민강유통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탄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세리를 불렀습니다. 언니가 할 말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방으로 들어올래? 세리는 요즘 계속 불편했어요. 민두식, 공실장, 루시아, 김선재. 집안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감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민경채 눈빛은 예전처럼 단순히 괴롭히고 싶어 죽겠는 그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경채가 갑자기 세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리야. 세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민경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너 내 딸이야. 세리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내가 낳았어. 양평 별장에서 별 쓸쓸한 방에서 나 혼자서 10달 품고 낳은 애가 너야. 세리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언니, 지금 농담해요? 민경채는 세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안 믿기지? 근데 사실이야. 20년 전 내가 태어나던 날 우리 집에 있던 사람은 공 실장밖에 없었어. 그 여자가 뭐를 어떻게 했는지는 나도 아직 다는 몰라. 근데 내가 알레르기 쇼크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내가 옆에 있었어. 내가 낳은 애가. 세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미소는요? 민경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걔는 그냥 다른 집 애였던 거지. 그 한마디에 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언니, 지금 그냥 다른 집 애였다는 애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건 알아요? 내가 손으로 밀지는 않았어도 언니가 그 애를 수십 번 정신적으로 밀어냈잖아요. 민경채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딸이라는 말 잘못 꺼내면 너까지 미소처럼 될까봐 차마 말을 못했던 거야. 그때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지섭과 민수정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우린 그래서 뭐야? 20년 동안 동생인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언니 딸로 승격이야? 민지섭이 비꼬듯 물었고 민수정이 덧붙였어요. 성공하면 눈물의 재회, 실패하면 그냥 집안 내파. 언니, 이거 완전 도박이야.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판 언니는 이미 진 거야. 민경채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질 듯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못 듣겠어요. 세리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민경채는 허공을 붙잡듯 손을 뻗었지만 세리의 등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애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망치나? 그 불안감은 곧 파국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세리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곧장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백설이. 아니, 루시아. 루시아는 문을 열어젖히며 울먹이는 세리를 보자마자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민경채가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언니가 말하길 제가 언니 딸이라네요. 말이 돼요? 갑자기 딸 타령이라니. 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누구고 언니는 누구고 나는 대체 누구 딸이에요? 루시아는 잠시 세리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타고 가.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얘기하자. 어디 가는데요? 내 인생 처음 시작된 곳. 유전자 검사센터. 하얀 벽, 냄새나는 소독약, 검사 결과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공간. 루시아는 이미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앞면에는 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백설이 민세리. 세리야. 루시아가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내가 직접 읽어. 손이 떨려 제대로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세리는 억지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 백설의 자 민세리 친자관계 일치 99.99%. 세리는 종이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 근데 난 이거 들고 오기 전에 3번이나 다시 검사했어. 혹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세리는 숨을 고르지 못하고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럼 그날 옥상에서 떨어진 미소는. 루시아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경채 백미소 친자관계 일치. 세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루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그 아이. 언제나 내 밥을 챙기고 내 알레르기 약까지 같이 챙겨줬던 애. 그게 원래 너 대신 이 집에서 사랑받았어야 할 아이였어. 세리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뺏어먹은 거네요. 미소 씨가 누렸어야 할 자리 다 빼앗아서 쓰레기처럼 굴어놓고 마지막엔 그 애를 옥상 끝에서 밀어 떨어뜨린 셈이고. 루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널 용서 못했었어.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라. 이 집에 들어와서 제일 오래 버틴 애가 결국 제일 큰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했고 누가 친엄마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 인생을 훔쳐서 살아온 거잖아. 세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본인도 놀랐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뭐라고 불렀어?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엄마가 미소 씨 엄마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제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루시아는 더는 참지 못하고 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도 내 딸이고 미소도 내 딸이야. 한 명은 무덤 속에 있고 한 명은 이렇게 내 품에 있고. 세리는 그 품 안에서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미소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그 아이 이름 부르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가자. 엄마가 데려갈게. 몇 시간 뒤 미소의 영정이 모셔진 납골당 입구에 세리와 루시아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소 사진이 보였어요. 세리는 사진만 보고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미소야. 세리는 마치 거기서 미소가 걸어 나올 것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민세리야. 내가 가장 싫어하던 이름. 근데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나 혼자 이 이름 가지고 살아야 하네. 세리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회사에서, 집에서,
우리가 다 너 등짝에 올라타서 버티고 있었잖아. 내가 제일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는 너처럼 되고 싶다고 질투하고.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미소야.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내가 한 짓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평생 죄인으로 살게. 너 이름 부르면서 미안하다 이 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할게.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루시아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빌었다. 이제 조금만 덜 원망해라. 너 대신 사는 벌, 세리가 평생 안고 갈 거야. 그 순간 루시아 휴대폰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발신 못해줘. 여보세요. 누나, 큰일 났어. 왜? 회장님이 움직였어. 태경이 죽이려다 실패했다더라. 지금 이 회사 곧 터진다. 민두식이 제일 먼저 손 뗄 사람, 세리야. 루시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리야, 일어나. 지금부터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돼. 그 시간 민두식은 병실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산소줄이 걸려 있었고 옆에는 진통제 주사기가 달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공 실장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아직 몸이. 너, 여기 앉아. 민두식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조심스럽게 의자 위에 앉았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이 집에서 내 피를 제일 많이 만져본 사람이 너지. 공 실장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 세리랑 미소 바꿔치기 했지. 공 실장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회장님, 그건 40년 전엔 내 딸하고 내 딸 바꿔치기 했고 공 실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단 걸 알았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내 눈앞에 바닥에 굴러다니던데 모를 수가 있나. 내 핏줄이라고 믿었던 애들은 다 남이고 남이라고 내쫓으려던 애는 오히려 내 아들이고. 민두식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공 실장. 네. 넌 이 집 족보를 갈아엎은 장본인이야. 내 딸도 손녀도 남의 자식으로 둔갑시킨 범인이라고. 공 실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만 욕심냈던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돼버린 줄은. 변명은 그만해. 민두식은 손에 쥔 호출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넌 나보다 먼저 감방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 말과 동시에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 둘이 들어왔습니다. 공씨 맞으시죠? 신생아 바꿔치기,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에 공 실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민두식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알고는 있냐? 공 실장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경채. 이제 정말 혼자네. 그리고 끌려나갔습니다. 공 실장이 잡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정은 조용히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검사기관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정, 공 실장, 민수정, 민두식. 혹시 또 다른 재미있는 핏줄이 있을지 모르니까. 민수정은 혼잣말을 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사이 민경채는 현실과 악몽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민두식 딸이 아니라는 사실, 공 실장이 친엄마라는 사실, 세리가 자기 딸도 아니고 실은 루시아 딸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민경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세리만큼은 묶어두고 죽자. 그녀는 세리가 있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리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그러나 문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집 스텔라 장집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이 새벽에. 스텔라 장이 문틈으로 나와 민경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세리 여기 있죠? 없어. 미국 가는 비행기 탔어. 뭐라고요? 루시아랑 나랑 짠 거야.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내 손에서 가장 먼저 떼어놔야 할 사람, 그 아이였지. 민경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다 잃었네. 스텔라 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세를 잃었을 때보다, 미소관에 들어갈 때보다 오늘 내 꼴이 제일 꼴불견이다, 경채야. 그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경채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끝이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늘 한 번 더 비극을 덧치라는 걸 멈추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경채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주차장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철제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고 몸이 계단 몇 칸을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또다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경채 씨 의식 없어요. 맥 약합니다. 며칠 뒤 민강유통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민두식 딸이 가짜래. 공 실장이 진짜 엄마래. 문태경이 사실상 후계자 아니냐. 그러나 공식적으로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정적이 감돌던 회의실에 루시아, 아니 백설이가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백설의 쪽으로 쏠렸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이 지난번 사고 이후로 많이 약해지셨죠? 그래서 대신 읽어달라는 서류를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유전자 검사 결과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 보였습니다. 첫 번째, 민두식 민경채. 혈연 관계 없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공실장 민경채. 모녀관계 일치.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 번째, 민두식 문태경. 부자관계 99.9% 일치. 이번엔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던 문. 태경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태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 누가 만들었고 누가 더럽혔고 누가 다시 세울지. 이 사진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본부장, 당신 생각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이 미리 써둔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오늘부로 민두식 회장님은 모든 지분을 저와 루시아 씨에게 넘기십니다. 본인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경영권은 완전히 위임하기로 했고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분 중 일부는 태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자식 덕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 억울하게 버려진 아이들, 그런 사람들 돕는 재단으로요. 누군가 웃었습니다. 피로 세운 회사, 이제 피 묻은 돈으로 죗값 치르겠단 말이군요.
문태경은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여자가 휠체어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눈빛만 살아있는 민경채였습니다. 누가 내 없이 회의를 해. 경호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민경채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민강유통은 내 인생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문태경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채 씨. 왜? 내가 뭔데 날 부르냐? 이 회사 한 번만 내려다보세요.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 피 위에 서 있던 자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이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민경채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그녀를 편들고 있지 않았어요. 공 실장은 이미 구속되었고 김선재는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지섭과 수정은 이 사진들 눈치 보느라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리, 내 딸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이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감옥에 갈지, 요양병원에 누울지, 아니면 또 다른 막장을 준비할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민두식이 더 이상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어요. 며칠 후 태평양 건너 미국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곳에서 세리는 낯선 하늘을 올려다보며 휴대폰 화면을 꺼냈습니다. 보낸 사람 엄마. 세리야, 여기 일단락되면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숨 쉬고 있어. 미소 이름 부르는 거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고. 세리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도 미소 이름 불러요. 오늘도 한 번, 내일도 한 번. 엄마도 꼭 살아서 와요. 보낸 메시지가 전송 완료로 바뀌는 순간 세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두식, 민경채, 공 실장, 김선재. 당신들이 만든 지옥, 이제 엄마랑 태경 씨가 정리할 거야. 나는 멀리서라도 끝까지 지켜볼게. 그렇게 태양을 삼킨 여자아이. 다음 막장은 이미 준비를 마친 채 다음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먼저 무너질지,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그리고 진짜 태양이 누구 위에 떠오를지. 그건 아직 남은 회차에서 하나씩 보여줄 예정입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